오늘은 2025년 5월 6일,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그런데 5월 6일 이게 어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5월 6일 현재 내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물에 제가 양봉장에 물이 없는 양봉장에 여기 우물을 팠거든요. 우물에 대한 우물을 혹시 파실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고요. 일단 저는 올해 양봉 4년 차이지만 아직 양봉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벌을 늘리기는커녕 작년에는 20통으로 늘려 가지고 지난 겨울까지도 20통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2월 말 3월 초에 벌이 다 죽어 가지고 저는 그 양봉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는 양봉을 어디에서도 누구한테서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내 생각으로 아이고 이거 벌통에 비를 맞추면 안 되겠다, 또 직서광선을 받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나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비가림 봉사를 줬고, 이게 엉성하지만 이게 돈이 1,500만 원 이상 들어간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를 지었는데 결국 여기서 벌을 다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여기 가온판을 벌통 하나에 2개씩 넣었다고요. 그래서 무월동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벌은 잘 늘어나요. 그런데 가온판 무월동을 해서 벌이 잘 늘어나는 것을 관리를 할 줄 모르고 벌을 안 죽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난 겨울에도 벌을 왕창 늘렸다 폭삭 망했다, 왕창 늘렸다 폭삭 망했다, 다시 왕창 늘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런데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날이 조금씩 따뜻해질 무렵 벌들이 우르르 나와서 탈분을 해야 되는데 이 비가림 봉사가 햇빛을 못 받고 춥고 음습하니까 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온통 벌통 안팎으로 똥칠을 해놓고 탈분을 못해서 벌이 밖으로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탈분을 해야 되는데 똥을 못 싸니까 배가 막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소비를 다 빼내고 3매 하나, 2매 하나 안 가고 나머지 1매 가리장으로 다 축소를 해가지고 여기 햇빛이 받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아이고 벌통에 햇빛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양봉 4년 하면서 내가 처음 알았고, 벌통에 햇빛을 못 받으니까 똥을 못 싸서 죽는구나, 양봉 4년 하면서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벌들이 벌통 안에 똥을 그냥 막, 이게 그러니까 벌통이 아니고 똥통에서 벌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벌세력이 안 좋았고 일매로 축소를 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도 잘 했어요. 벌을 잘 늘렸는데 불과 얼마 전에 또 여기서 한 몇 통을 또 잃어버려 망가뜨려 가지고 지금 6통, 최종적으로 6통 남았고요. 6통은 물론 양호예요. 양호한데 얼마 전에 이거 죽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봉 4년을 했으니까 양봉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닉은 이제 마스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을 벌을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벌을 죽인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실수. 그러니까 양봉을 막 수십 년씩 하신 분들, 벌을 막 수백 통씩 하시는 분들이 그 양봉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고 평소에 그분들은 아주 꼼꼼하고 벌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다는 것을 내가 양봉 4년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벌은 아주 작잖아요. 이런 작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키우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벌이 죽고 살고 이게 판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얼마 전에 벌을 여러 통 이렇게 망가뜨린 이유는, 저는 이제 양봉이 직업이 아니에요. 전업이 아닌데 지금 빈 벌통이죠. 벌통 전체 벌통은 약 350통 정도 되고요. 어쨌든 양봉에 저는 수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는 양봉이 전업이 아니고 나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쓴 책이 워낙 많아서 그 책에서 돈이 나오니까 양봉은 내가 망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거 이제 내가 약 5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꿀을 직접 채취를 해서 꿀과 꽃가루를 먹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진 거고요. 저는 양봉을 아니라도 이게 나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면서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출력소, 제본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무척 바빠요. 이 바쁜 와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양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20통을 했으니까 그래도 꿀장이 꽤 나왔잖아요. 근데 바쁘니까 채미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꿀장이 나올 때마다 벌통에 모아놨단 말이야 그거를. 그런데 이제 소비를 관리를 잘못해서 이 뚜껑 소문을 안 막아놓은 것은 도봉이 와서 전부 소비를 어장내버렸고 작년 10월 달에 채미를 했는데 1년 내내 모아둔 그 소비에서 막 소비소충이 먹은 거, 곰팡이 먹은 거 막 고르고 골라내서 채미를 했지만 꿀의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먹기도 꺼림직해가지고 먹지 않고 도로 벌한테 주었어요. 물론 겨울 동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설탕값 안 들어가고 벌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반주전자 정도 남았는데 이게 꿀이 아주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아주 꿀에 침전물도 가라앉은 게 영 안 좋은데 겨울에 벌을 줬으니까 그 한 반주전자 남은 거를 안 줬어야 되는데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벌이 죽어 나오기 시작하라는데 이게 저도 몰랐죠 그때까지도.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게 감로꿀이다. 나는 양봉 4년을 해서 이제 양봉에 대한 웬만한 건 터득을 했지만 감로꿀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감로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로꿀을 벌한테 주면은 벌이 그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다 소화불량이 걸려서 노제마가 걸리든지 죽는답니다. 그래서 벌이 몇 통 죽어가지고 이제 6통 나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10통은 되긴 됐었어요. 세력이 약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5월달 아카시콜을 조금이라도 따볼 욕심으로 이 약군에다가 강군에서 소비를 안 넣어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세력이 약한 벌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너무 약한 세력은 그게 그냥 봉군이 소멸돼 버리더라고요. 벌이 이게 알을 낳아서 알에서 이렇게 벌이 태어날 때까지 3, 6, 12, 21일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벌이 다시 애역벌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꿀과 꽃가루를 채집할 때까지 하면 약 40일 걸린다고요. 한 달. 최소한도 한 달 내지 40일 이후가 돼야 애역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벌이 알을 낳아서 그 벌이 세대를 교체하려면 한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벌이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 벌이 수명이 다해서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봉군이 소멸이 돼서 또 한 통, 두 통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카시코를 채미를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고 전부 이제 소비를 하나씩 빼서 넣어줘 가지고 살려내서 6통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요. 자, 오늘 내검 상황은 조금 이따 보고요. 오늘은 그 우물에 관한 우물 상식을 내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여기 내 땅이 지형적으로 땅속에 안반이 있어가지고 기계로 이게 2번이나 팠는데 기계로 파면은 우물이 안 나와요. 그 얼마 파지 않아 가지고 이른바 청석이라고 부르는 화강암이 나와요. 그 화강암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로 이렇게 우물을 파시는 분들이 이게 물이 안 나온다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양봉장에 물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계속 길어다가 썼는데, 그래서 여기다 우물을 내가 직접 한마디를 사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판 우물치고는 너무 깊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우물이 아직도 뭐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는 많이 있지만 땅속으로 한 10m씩 파들어간 우물은 아주 귀해요. 이런 우물은 거의 없어요. 한 5m 이 정도에서 물 그냥 나오는 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파는 건데, 저는 이게 표터층 한 4, 5m 팔 때까지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수, 이른바 건수라고 부르는 지표수는 한 방울도 없고, 표터층 약 4, 5m 파고 들어간 뒤로는 암반을 약 4, 5m 파고 들어갔는데, 그 암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물이 나오는 돌입니다. 물이 나오는 돌과 나오지 않는 돌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화강암은 이 한마디로 파지지도 않고, 물론 하루에 뭐 1cm씩이라도 파면 파지겠죠. 그러나 화강암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석회암은 물은 나오지만 물이 나와도 그건 못 써요. 물이 뽀얀 세멘트 풀어놓은 것 같이 물같이 돼서, 그래서 그건 파도 소용이 없고, 이런 돌이래야 물이 나오는데, 이게 땅속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안반이 있는 거지. 그 뭐 설악산에 예전에 지금은 그 애국이 이제 밀어가지고 떨어뜨렸대잖아요. 흔들바위 이런 식으로 거대한 안반이 땅속에 들어있고, 그 안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달달달달달달. 이것도 지금 내가 심장 수술 받아서 힘도 못 쓰는 이런 아주 그냥 힘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만 이게 힘든 일을 하고 무리를 하면은 그냥 빈사 상태가 돼요. 아사 그냥 죽을 정도로. 그 정도인데 이 암발을 한 2달 동안 내가 파서 우물을 암발을 한 4, 5m 파가지고 전체 우물 깊이가 거의 10m 가까이 돼요. 이걸 내가 파들어간 이유가 물이 나오는 돌이기 때문에 내가 기를 쓰고 판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달달달달달 깨트리면은 옛날 구석기인들이 돌칼이나 돌도끼 만들던 그런 돌과 같이 쩍쩍 깨지는 돌. 그러면 안반인데 어떻게 깨지는지 아냐? 안반에 크랙이 있어야 돼요. 금이 간 돌. 그래서 물이 안반을 통과할 수 있는 돌. 그 물은 그렇게 안반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속에 미생물도 없고 세균도 없고, 이게 수질 검사를 하면은 최고로 1등급이 나오는 이게 안반수라고요. 이런 안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우물을 팠다고 그러니까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우물을 파야 되는데 공사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서 못 파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우물을 팔려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러나 팠어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 돌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물이 나오는 돌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를 가지고 하루에 뭐 조금씩 2달 동안을 파가지고 이 양봉장 주변으로 내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게 다 땅속에서 안반을 깨뜨려 나온 돌이고 다 물이 나오는 돌입니다. 잘 보세요. 이 돌이면은 무조건 이건 물이 나와요. 파면은 돌에 금이 쩍쩍한 그 돌에서 물이 그 뿅아리 눈물만큼 쥐어짜듯이 스며 나오는 물이 고여서 이게 우물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양봉장 주변으로 내가 아주 그냥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비가,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요거는 이제 물이 나오니까 물탱크를 땅속에 묻으려고 표토층을 또 내가 파고 있어요. 물탱크 들어갈 자리. 요게 표토층 걷어낸 흙이라고. 이게 틀리잖아요. 안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뺑 눌러서 이렇게 담을 싸서 빗물이 도로에서부터 봉사 쪽으로 오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고, 지금 이 돌을 잘 보세요. 이 돌이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물이 나옵니다. 이제 땅 파기는 안반이니까 힘은 들지만 이 안반을 뚫어야 물이 나오는 거고, 나도 여건만 허락했으면 더 팠을 거예요. 그런데 땅속으로 뭐 한 15m, 20m를 파면 물도 많이 나올 테지만, 이제 한 10m 파고 난 뒤로는 도저히 이제 인력으로는 파기가 힘들어서 물도 내가 쓸 만큼은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 판 건데, 이거는 뭐 나중에라도 혹시 더 파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내가 오늘 우물을 특별히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내가 이거 벽돌을 다 10m 밑에부터 안반층 위쪽으로는 내가 다 이거 벽돌을 쌌다고요. 혹시라도 빗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오염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앞으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빗물도 안 들어가고 안반수만 나오고, 미리 땅속으로 여기 이제 벽돌을 쌓으면서 여기다 파이프를 내가 묻어 놨다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연결을 해가지고 현재는 물을 맑게 퍼내고 있어요. 물을 퍼내고 있는데, 물이 지금은 상태가 어떠냐? 물속에서 이런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물 속에 지금 수중 펌프가 물을 퍼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 모래가 이제 점점점 덜 나오긴 덜 나오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물을 퍼내면 영원히 나옵니다. 이거는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모래 알갱이가 영원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게 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자, 요 지금 배관을 하려고 엑셀 파이프 사다 놨고 요게 체크 밸브요. 체크 밸브가 뭐냐?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반대 방향으로는 안 가는 게 체크 밸브예요. 요 속에 밸브가 한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열리면은 이렇게 체크 밸브를 왜 다뤄야 되느냐? 오늘 영상상에 여기 우물에 관한 내용이 물이 나오는 돌과 요 체크 밸브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제 지하 물을 맑게 하려고 물을 퍼내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중펌프에서 물을 밀어 올리다가 내가 스위치를 끄든지 아니면은 뭐 수위가 감지가 돼서 딱 모터가 멈추면은 물이 이렇게 퍼내던 물이니까 폭포같이 밑으로 샥 하고 내려가면서 우물 속에 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모래 알갱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나와요. 앞으로 열흘, 한 달, 1년 내내 물을 퍼내도. 그래서 체크 밸브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체크 밸브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달아 놓으면은 물을 지하에서 수중 펌프가 물을 퍼내다가 일단 수위가 감지가 됐던 데가 스위치를 껐던 모터가 탁 멈추면은 물이 밑으로 쫙 내려가지를 않고 요거는 물이 나오는 방향으로만 밸브가 열리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탁 닫혀버려요. 이게 체크 밸브예요. 그래서 물을 퍼내다가 모터가 중단을 해도 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우물 속에 물이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래 알갱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만 물을 퍼내고 오늘 오후나 내일쯤 물탱크 연결을 하려고 체크 밸브를 사온 거예요. 이제 배관에 모터에다 다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도 모터에 달 수는 있어요. 끈으로 매달아 놨으니까 끈을 잡아당겨서 모터를 꺼내 가지고 밸브를 달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것 없이 아까 봤던 그 우물 벽돌산 거기에다가 파이프 묻어놓은 자리 이 배관 어디에다나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 배관 끝에 설치해도 여기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딱 밸브가 막히니까 그러면 여기 호스가 물이 가니까 모터에 다는 게 가장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걸 어딘가에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물이 나오는 돌과 체크 밸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양봉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저와 같이 우물을 파야 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계로 파서 안 나오는데 또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이렇게 손으로 팠을 때 저는 이제 안반을 파고 들어갔으니까 약 10m씩 팠지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파는 우물을 10m씩 파는 경우는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동 말동 아주 귀해요. 보통 4, 5m 정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그게 정석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약간의 습지대 뭐 지표수가 고여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완전 안반을 뚫고 안반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돌이 나올 때는 계속 파면 물이 나오고 화강암 이른바 청석이 나오면 그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온다. 또는 석회암이 나오면 그 물이 나와도 뿌연 그 양의 석회물 같이 나오기 못 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내검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벌이 세력이 좀 약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벌이 뭐 세력이 안 좋네. 에이, 이까짓 걸 무슨 영상을 만들어 올렸네. 이러실 분들은 글쎄요, 좀 제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저와 같이 양봉 4년을 했는데도 왜 벌이 이렇게 세력이 크지 않고 벌통도 많지 않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보실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오늘 최종적인 개량, 그동안에도 업그레이드를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개량을 했습니다만 오늘 최종적인 개량을 해서 이제 100% 완벽한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소광대 위에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의 물,
그 다음에 사양액 2개. 이게 왜 2개를 넣느냐? 먼저 넣어준 사양액을 다 먹을 무렵에 새로 사양액을 넣어주면은 그 새로 넣어준 사양액을 다 먹을 무렵에 먼저 넣어준 사양액은 완전히 바짝 마르면 이게 뒤집어서 탈탈 털어버리려고 2개를 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개미산 전용 용기에 내가 개미산 치고 싶을 때 주사기로 찍찍 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항상 이렇게 4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화분떡 받침이 있고, 그래서 저는 벌들이 이 월동하시는 분들은 소광대 위에다 헛집을 짓잖아요. 저는 소광대 위에다 헛집을 안 짓고 벌들이 소비 밑에다가 헛집을 무진장 져요. 그래서 벌통은 많지 않지만 헛집 떼어낸 게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벌이 안 죽는 이유가 요 사양기에 사양액을 치우고 위에다가 패널을 띄워 놓으니까 벌들이 사양액을 먹으러 요 패널 가장자리에서 혀를 집어넣고 쪽쪽쪽쪽 사양액은 빨아먹지만 요 사양액으로 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 죽는 원리거든요. 저는 참 이 나이에 발명 특허도 무려 5건을 냈고, 제가 이 나이에 컴퓨터 자격증도 무려 약 10개나 가지고 있고 책을 수십 권을 쓴 사람인데, 이런 저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포맥스가 뭔지를 몰랐고 포맥스라는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내가 처음에 발명 특허를 낼 때는, 내가 양봉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벌통에 햇빛을 받으면 안 되겠다, 비를 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비가림 봉사를 아주 돈을 많이 들여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벌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노지양봉을 한다고, 노지양봉이 더 좋다는 걸 알았다고도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양봉 처음에 하면서 내가 벌통을 처음에 사왔을 때 여기에 광사양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광사양기에다가 사양을 해서 벌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벌을 철철 넘치게 키우시고 양봉에 기술이 좋으신 분들, 수백 통씩 하시는 분들은 광사양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벌이 죽어봤자 표도 안 나고 죽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벌 많이 하시는 분들, 벌을 철저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나 양봉 초보자가 벌을 못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 내가 볼 땐 그래요. 벌 사양기에서 벌이 많이 죽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저는 양봉을 비록 4년밖에 안 되지만 자동 사양을 포함해서 양봉업계에 개발된, 지금까지 개발된 사양기라는 사양 방법은 내가 다 해봤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양을 하더라도 벌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벌이 안 죽게 할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을 해서 이렇게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를 만들어냈고, 처음에는 이거 내가 모르니까 포맥스라는 게 있는 줄 몰라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했어요. 아크릴은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왜 안 되냐? 아크릴은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무겁거든요.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도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에다가 구멍을 막 벌집같이 구멍을 내가 많이 뚫었어요. 왜? 가볍게 만들려고. 물론 구멍을 크게 뚫으면 벌이 들어가니까 조그만 구멍으로 벌집까지 뚫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벌이 안 죽더라고요. 다 먹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로 발명 특허 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플라스틱에다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어서 이걸 팔면은 이거 하나 10,000원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팔려요? 안 팔리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싸게 팔기 위해서 문방구에 가서 여기에 셀룰로이드 필름을 사다가 이게 띄웠다고요. 셀룰로이드 필름은 얇잖아요. 얇기 때문에 물 위에 잠깐은 떠 있지만 여기가 또 사양액이 이게 농도가 이제 진하니까 부력이 크니까 이게 떠 있는단 말이야. 그런데 벌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니까 벌 무게로 이게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우드락 패널이에요. 우드락 패널을 쓰니까 벌은 안 빠져 죽는데, 우드락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스티로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들이 이렇게 사양액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양액을 다 먹어가지고 이제 사양액이 다 고갈될 무렵에 그 밑에 조금 남은 사양액을 먹기 위해서 벌들이 필사적으로 이걸 뜯어먹기 시작을 해서 요 우드락 패널을 다 가장자리를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더라. 자, 이거 이제 보세요. 요 우드락 패널을 벌들이 다 갉아 먹어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봐요. 우드락 패널을 벌들이 다 갉아 먹어버려. 원래 이렇게 내가는 재단기로 싹둑싹둑 이렇게 자른 건데 가장자리를 다 뜯어 먹어버렸잖아요. 우드락 패널.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포맥스를 자른 거예요. 포맥스. 이게 포맥스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라고요. 왜 포맥스를 쓰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포맥스라는 게 내가 있는 줄을 몰랐다. 이게 발포 플라스틱이요. 눈으로 보기에는 발포가 기포가 안 보이지만 미세한 기포가 많이 있는, 그 기술적으로 기포가 많게 만든 플라스틱이 포맥스고,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가벼운 플라스틱이 포맥스예요. 그래서 포맥스로 한 겁니다. 이제 포맥스를 자르니까 딱 맞게 잘라지고 유도리도 없고 아주 막 수십 개를 잘라도 끄떡 없고 아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가벼운 플라스틱이니까 가라앉을 염려도 없고 튼튼하고 이제 벌이 갉아먹을 염려도 없고, 그래서 오늘부터 주문하시면 요 포맥스로 해서 만들어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는 이제 포맥스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 이제 요 벌을 이렇게 이제 사양제를 다 먹었으니까 다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털어버리고, 요거는 물이니까 물 밑에는 물이 있으니까 탁탁 털을 수 없으니까 봉솔로 털어 가지고 일단 벌을 털어내고, 일단 요거 이제 다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드락 펜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된 포맥스를 쓸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벌들이 이제 지금 6통 남았고, 6통은 상태는 좋아요. 좋은데도 벌이 간혹 기는 벌이 나와요. 그래서 왜 벌이 기는 벌이 나올까? 벌이 상태도 좋고 뭐 노제마도 없고 응애도 없고 다 좋은데 기는 벌이 나와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양봉 4년을 했으니까 양봉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이 없어서 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소한 실수를 해서 벌을 죽인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이렇게 새로운 사양액을 채워줄 때는 여기 먼저 넣어준 사양액 통을 욕실로 가지고 가서 뜨거운 물 틀어 가지고 샤워기로 샥 씻어서 깨끗하게 뜨거운 물로 소독 및 세척을 한 사양기에 넣어 주었는데, 근래에는 내가 계속 요 사양기에다 그냥 도로 채워주고 했다고요. 그래서 사양기가 불결한 사양기를 먹고 벌들이 이게 좀 감염이 돼서 기는 벌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여기서 빼낸 사양기는 무조건 이제 욕실로 가져가고 세척, 그리고 새로운 사양기에다가 우리 아까 봤던 우드락, 이거 포맥스, 이제 플라스틱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기 사양기를 새로운 거 이제 깨끗한 사양기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훈연기를 펴 가지고 와서, 훈연을 나는 웬만해서 훈연을 않거든요. 훈연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벌이 많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벌들이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안 내려가니까, 특히 이 사양기는 밑에가 넓어서 그냥 올리면 벌들이 많이 늘려 죽어요. 그래서 훈연을 하고, 자, 벌 세력은 내가 별로 안 좋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그 약군에 넣었다가 벌이 망해서 다시 도로 가져온 소비가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벌 세력은 안 좋지만 모든 벌통의 모든 소비의 봉판이 앞뒤로 꽉 차 있어요. 다 봉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과 며칠 안에 벌이 철철 넘쳐요. 모든 벌통이 다 마찬가지. 지금은 벌 세력이 크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밀 상태를 보는 거예요. 뭐 봉판이 있나? 봉판은 볼 것도 없어요. 워낙 산란이 많고 봉판이 많으니까. 봉판 빠져나온 자리는 벌들이 지금 산란 장소가 부족해요. 여왕은 산란을 무지하게 지금 해야 하고 싶은데 산란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빈 공간만 생기면은 산란을 꽉꽉 차게 해놔가지고 다 봉판이고, 봉판이 빠져나온 자리는 다 이게 애벌레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여왕을 다 마킹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왕 등에 하얗게 칠을 해놔서 여왕은 금방 찾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란 상태는 양호하고 불과 며칠만 있으면 벌이 철철 넘치겠다는 거 알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양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애역벌들이 밖에 나가서 꿀은 많이 물어오지만 워낙 여기 모든 소비에 이게 육아 중이니까 모자라는 거죠. 저밀이 안 돼요. 그래서
사양기 2개 다 채워졌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 화분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모든 벌통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화분이 많이 들어온 그 화분에 있는 소비를 여기 약군에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분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개미산 용기이고, 이제 사양액을 2개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사양액을 여기 내가 새로 가져온 깨끗한 용기에다가 사양액을 2개를 채우고, 이제는 요거 패널이 플라스틱 패널을 하는 겁니다. 포맥스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저는 벌통이 뒤에가 높아요. 여기다 벽돌 하나씩 꼬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사양기도 많이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양기 앞쪽에다가 여기 얇은 합판 쪼가리를 하나씩 대주는 거예요. 사양기가 대충 어느 정도 수평이 맞으라고. 그렇게 하고 물을 올려놓고, 저는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내가 2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높이가 높은 이게 이제 스마트 가상인데, 이건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비싸요. 이건 15,000원을 받아요, 제가. 요 사양기는 사양기에 여기에다가 요 패널을 하나 띄우고, 그리고 요 개포를 덮어도 개포가 사양기 위를 막아서 벌들이 사양액을 못 물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까지 4,000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저는 요게 지금 요 가상 높이가 높기 때문에 요걸 안 넣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넣는 거고, 만일에 이걸 사가시는 분이라면은 어쨌든 가상이 없으면 뚜껑이 안 닫혀요. 여기에 사양기 높이가 높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높이가 높은 가상이 아니라도 사제 가상은 요거 한 절반보다 좀 얕을라나? 나도 양봉농협에서 옛날에 사다 썼어요. 그 가상은 한 6,000원, 7,000원이면 산다고요. 그거를 쓰면은 여기 닫혀요. 닫히는데 지금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개포가 사양기 위를 막아서 벌들이 사양액을 못 물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여기 넣어줘야 돼. 나는 안 넣어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넣는 거고, 요거까지 4,000원. 그래서 내가 이 영상 하단에 계좌번호를 내가 적어 놓을 테니까요. 요거 필요하신 분은 요 사양기에 4,000원이니까 필요한 수량 계산하셔가지고 입금하시고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택배비는 무조건 내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 몇십 개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100개 이상 주문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수량에 따라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착불로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뭐 사양액도 남아 있고 그냥 요거는 통과를 했고, 자 여기도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게 한 번 실패를 하고 2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내검을 해야 돼. 이거는 지금 여기서 봉판 빼서 넣어준 소비가 해서 벌들이 이게 이제 여기 여왕을 죽였어요. 기존의 벌통 여왕을 죽이고 애역벌들이 대부분 원래 벌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 이거 3통은 성공을 했는데 요거 하나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봉판에 벌은 애역벌들이 다 원래 벌통으로 다 돌아가 버려서 벌은 적어요. 적지만 봉판이 지금 곧 터지게 생겼으니까 며칠 내로 이 벌이 철철 넘치게 된다고요. 여기 이제 2번째로 넣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넣어준 거. 여기 벌들이 다 돌아가서 벌의 숫자는 적지만 여기 다 봉판, 앞뒤로 봉판이 꽉 차 있다고요. 원래 그 봉판을 넣어준 거니까. 그래서 이 봉판이 터지면 여기 지금 여왕을 죽였으니까 왕대를 만들었었는데 왕대가 지금 터진 왕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녀왕은 없고 여기 원래 나는 여왕을 마킹을 해놨으니까 금방 알죠. 여왕도 있고 이상이 없어요. 자, 요거 이상이 없고 여기다도 산란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지금 산란 욕구가 가장 클 때잖아요. 그런데 산란할 자리가 부족할 정도인데 벌이 적기 때문에 소비를 안 넣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좀 봉판이고 봉판이 빠져나온 자리는 끝까지 산란이, 여기 여왕 금방 찼잖아요. 여기서 봐도 표시가 나잖아요. 여기 여왕 등에다 하얗게 매니큐어를 칠해놨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고요. 자, 일단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소광대 위에다 헛집을 안 찍고 전부 소비 밑에다가 헛집을 무진장 줘요. 왜냐면 올해 전부 벌이 비정상적이라 저는 소초를 한 번도 안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헛집을 무진장 줘요. 지금 요것도 헛집을 떼어내려고 스크래퍼를 가져온 거고, 헛집을 다 떼어내고 일단 소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오늘 모든 멀통에 개미산 또 85% 원액을 투여를 했는데요. 오늘은 개미산이 응애가 있어서 개미산을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투여를 하는 겁니다. 개미산 85% 원액을 저도 개미산은 올해 처음 쳐봤고 작년이죠. 작년 가을부터 개미산을 치는데, 여튼 저도 개미산 처음 칠 때는 걔가 벌이 무진장 많이 죽어서 이런 식으로 주사기로 빨아내 가지고, 여기 원래 나는 개미산 용기가 고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찍찍 뿌려주면 되고, 그 처음에는 개미산, 그때나 지금이나 개미산 치는 방법은 뭐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처음에는 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미산은 이렇게 85% 원액을 그냥 막 줘도 벌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미산을 쳐도 벌이 왜 안 죽는지 모르겠고, 내가 개미산을 처음 칠 때는 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조금 약고는 15cc, 조금 강고는 20cc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하여튼 벌이 지금은 안 죽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쳐도. 하여튼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것만 보시고, 일단 제가 뭐 얘기할 건 다 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발명했고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용기는 내가 영상 하단에다가 계좌번호 내가 적어 놓을 테니까 요거 4,000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필요하신 분은 수량 예산하셔서 입금하시고 받으실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착불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물에 대해서 물이 나오는 돌, 그 다음에 왜 수중펌프에 체크밸브를 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